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을 잃고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을 떠올리면 누구라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치매보다 더 빨리 더 조용히, 그리고 더 무섭게 어르신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적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은 단지 다리를 움직이고 물건을 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근육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많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스위스 취리 대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근육량이 줄어든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고 골절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은 무려 3배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계단을 몇 층까지 오르실 수 있나요? 이 질문 하나로 그분의 건강 상태가 거의 다 드러납니다. 3층까지 거뜬히 오르실 수 있다면 아직 근육이 살아있는 것이고 1층도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린다면 이미 근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5년, 10년 안에 치매보다 먼저 의자에 갇힌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당연히 힘이 빠지지요 라고 말하지만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꾸준히 단백질과 특정 영양소를 챙기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70세, 80세 이후에도 젊은 시절 못지않게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걷고 있으니 괜찮아. 조금 힘든 건 나이 탓이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근육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빠져나간 근육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심장과 혈관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근육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을 살리는 3가지 음식. 둘째, 근육을 망치는 3가지 습관.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보다 무서운 근육 감소를 막는 삶의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서울, 부산 혹은 시골 마을.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와 나이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년 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제2의 뇌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고 과장된 표현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 신경과학 연구는 이 표현이 결코 비유가 아니라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근육은 단순히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마이오카인, 묘키네이라는 특별한 단백질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뇌로 직접 전달되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뇌가 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진은 근육은 뇌와 대화하는 장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근육을 제2의 뇌라 부르는 걸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류 순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유지되면 뇌로 가는 길이 뚫려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사고력도 활발해집니다. 둘째, 호르몬 분비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은 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는 근육을 자주 쓰는 노인 그룹에서 BDNF라는 뇌 성장 인자가 40%나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 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세포 자체가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정신적 회복력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들이 우울증과 불안증을 현저히 덜 겪는다는 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가볍게 근육을 쓰는 활동, 걷기 의자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기를 한 노인들은 뇌 속 세로토닌 농도가 높게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회복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지키려면 책을 읽거나 퍼즐을 푸는 것보다 근육 운동이 더 중요한가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뇌 훈련만 강조하고 정작 뇌와 직결된 근육 훈련은 소홀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7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치매 검사를 받으셨지만 검사 결과는 경도 인지 장애였습니다. 저는 식단에 단백질을 보강하고 하루에 의자에서 수십 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권했습니다. 불과 6개월 뒤 그분은 선생님 다시 책 읽는 재미가 돌아왔어요. 예전엔 글이 머리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기억이 쏙쏙 들어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뇌를 단련한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면서 뇌를 살린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근육과 뇌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연구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육을 지키면 뇌가 건강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는 것도 두렵지만 그 전에 다리에 힘이 빠져 거동을 못한다면 어떨까요? 기억은 남아있는데 움직일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삶일까요? 그래서 저는 치매보다 먼저 근육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뇌를 위해 근육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근육과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첫 번째 음식, 바로 두부와 콩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단백질 이상의 기적같은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쉽게 근육으로 바꾸지만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완전 단백질로 노년층의 약해진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 형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고스란히 전달해 줍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모이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근육 감소 속도가 30% 이상 늦춰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뼈와 뇌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결과였습니다. 콩은 또 다른 차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약해지는 근육과 뼈를 보호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폐경 이후 근육 손실과 골다공증을 동시에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는 콩을 먹는 아시아 여성들이 서양 여성보다 폐경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를 연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나 콩을 단순히 반찬으로만 드십니다. 하지만 두부는 요리법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튀기거나 기름에 많이 볶으면 단백질 흡수가 오히려 방해받습니다. 반대로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됩니다. 또 콩을 그대로 먹기보다는 발효된 콩, 즉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으로 섭취하면 소화율과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여기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르신 밥상에 두부가 얼마나 자주 올라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글쎄요. 생각해보니 가끔 된장찌개에 조금 들어가는 정도네요. 이 대답을 들으면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두부 반모 혹은 콩, 반 컵만 챙겨도 근육과 뇌 건강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콩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었을 때 근육 합성이 더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합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소화 부담이 적은 두부와 콩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삼겹살을 먹을 수는 없지만 두부 반모는 언제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부와 콩은 가격도 저렴해 누구나 쉽게 챙길 수 있는 노후 건강보험 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부국 한 그릇, 점심에는 된장찌개, 저녁에는 삶은 콩을 간식처럼.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살리는 두부와 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치매보다 무서운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오늘 저녁 밥상에 두부 한 모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다음에서는 근육과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두 번째 음식, 연어와 생선 기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라고 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데 단백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우리가 흔히 경계하는 포화 지방이나 튀김 기름이 아닙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별히 노년기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선 오메가3는 근육 손실을 막는 한겸 효과가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조용히 염증 반응이 일어나 근육 단백질이 서서히 파괴됩니다. 이를 조용한 불씨 만성염증이라고 부르는데 오메가3는 이 염증을 가라앉혀 근육 소모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게 6개월 동안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하게 했더니 단백질 합성률이 평균 3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은 혈관 청소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 뇌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치매 위험까지 낮춘다는 것이죠. 실제로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연어를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4%나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는 생선 기름은 기름지니 콜레스테롤에 나쁘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생선 기름의 오메가3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몸에 좋은 기름인 셈이죠. 물론 여기에도 학문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 보충제가 모든 노인에게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명확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르신 생선은 주에 몇 번 드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가시 발라먹기 귀찮아서 잘 안 먹어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를 구워 먹는 대신 캔으로 된 정어리 참치 연어를 활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생선 기름을 짜낸 오메가3 캡슐도 있으니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 세계 장수촌으로 유명하죠. 이곳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하루 한 끼 이상 반드시 생선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80세가 넘어도 다리가 튼튼하고 기억력이 또렷한 분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생선 기름 문화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다리가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고 머리까지 맑게 유지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한 조각의 연어, 그리고 한 숟가락의 생선 기름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연어 구이 한 조각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정어리 통조림을 밥 위에 얹어 간단히 드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근육을 살리고 뇌를 젊게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근육과 뇌 모두에 이중 효과를 주는 세 번째 음식, 바로 달걀과 노른자의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흔한 음식이지만 제대로 알면 약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에 달걀이 올라왔나요? 달걀은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달걀은 근육과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완벽한 자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숨어있는 힘을 알게 되시면 아마도 매일 달걀을 챙기고 싶어지실 겁니다. 먼저 근육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여러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달걀은 이 9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근육 합성에 최적화된 식품입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달걀을 하루 2개씩 섭취하게 했더니 3개월 만에 하체 근력이 평균 15%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노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피하시지만 최근 연구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노른자에는 콜린촐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물질이자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원료입니다. 쉽게 말해 노른자를 먹으면 뇌가 더 활발히 작동할 수 있는 연료를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28% 낮았다고 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뇌까지 젊게 유지하는 이중 효과가 바로 달걀 속 노른자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는 하루 1개의 달걀을 꼭 챙겨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달걀을 날로 먹기도 하고 반숙으로 먹기도 하며 심지어는 된장국에 풀어 넣어 먹기도 합니다. 그들은 달걀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챙기는 건강보험으로 여깁니다.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메타 분석은 달걀 섭취가
일반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노년층에서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손실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달걀을 제한하기보다는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권고합니다. 환자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달걀은 하루에 몇 개까지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하루 일 2개는 충분히 안전하며 오히려 권장된다고요. 다만 이미 심각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보다 무서운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또 기억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약을 먹으라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까요? 그런데 달걀 1개가 그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단순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아침밥상에 구운 달걀 1개, 점심에 달걀찜, 저녁에 삶은 달걀. 이렇게만 챙기셔도 근육과 뇌는 매일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흔하지만 결코 흔하지 않은 음식, 그것이 바로 달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근육과 뇌를 살리는 좋은 음식 리스트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부분부터는 반대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지만 사실은 근육과 뇌를 갉아먹는 나쁜 음식과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달콤한 유혹 단 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달콤한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을 드셨나요? 당장은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단 음식들은 조용히 여러분의 근육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설탕이 근육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혈당 급등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려 하지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근육세포가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점점 위축됩니다.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는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근육량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단백질 파괴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체내에서 당화 반응이 일어나 단백질이 끈적하게 변합니다. 근육 단백질도 예외가 아닙니다. 설탕은 마치 녹슬게 하는 산화제처럼 근육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그 결과 근육이 쉽게 약해지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이 과정은 피부 주름뿐 아니라 근육 노화를 앞당기는 주된 원인입니다. 셋째,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단 음식은 일시적으로 뇌의 쾌락 호르몬 도파민을 자극해 기분을 좋게 하지만 반복되면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에서는 하루 설탕 음료를 2캔 이상 마신 사람은 치매 위험이 30%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결국 단 음식은 근육과 뇌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환자분 중에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걷는 게 힘들어져 오셨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하루에 빵과 케이크를 간식처럼 드셨고 저녁마다 콜라를 즐기셨습니다. 저는 단 음식을 줄이고 두부와 생선 달걀로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다시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큼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단 음식을 끊자마자 근육이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설탕이 직접적으로 근육 감소를 일으킨다는 주장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단 음식이 근육 감소보다는 체중 증가와 대사 질환에 더 직접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노년층에서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근육 손실과 치매 위험을 동시에 키운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단 음식을 몇 번이나 먹고 있는가? 빵, 과자, 아이스크림, 단 음료.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단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줄여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과자를 과일로 바꾸고 콜라 대신 보리차나 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 속도가 늦춰지고 머리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음식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과자를 내려놓고 두부 한 모를 선택하는 순간 근육은 다시 살아나고 뇌는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또 하나의 잘못된 습관, 바로 늦은 밤 과식이 근육과 뇌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먹는 그 한 숟가락이 근육을 얼마나 빼앗아 가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늦게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와 전화하다가 출출해져서 라면을 끓이거나 빵을 꺼내 드신 적. 잠시 허기를 달래는 그 한 끼가 사실은 여러분의 근육과 뇌를 동시에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늦은 밤 과식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면 중 단백질 합성 방해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 과식으로 혈당과 인슐린이 높아지면 이 회복 과정이 지연됩니다. 결국 밤새 몸은 근육을 채우는 대신 지방을 더 쌓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규슈대 연구에서는 밤 10시 이후 식사를 한 그룹에서 근육 합성률이 25%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밤에 음식을 먹으면 원래 깊은 잠을 유도해야 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대신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져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호르몬 균형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늦은 밤 과식은 그야말로 근육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동이 됩니다. 셋째에, 뇌 건강 악화입니다. 밤에 과식하면 뇌도 쉬지 못합니다.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기억 정리와 회복 기능이 방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밤 9시 이후 자주 과식하는 노인의 경우 치매 초기 증상인 단기 기억력 저하가 평균 40% 빨리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환자분 중 74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낮에는 밥을 조금 드시다가 밤만 되면 출출하다며 빵과 과일 때로는 라면까지 드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먹는데 왜 근육은 빠지고 살은 찌는 걸까요?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밤마다 과식하는 습관이 근육 합성과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바꾸고 저녁 이후 간식을 줄이자 불과 3개월 만에 다리 힘이 돌아오고 아침에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늦은 밤 식사가 무조건 나쁘다기보다 음식의 종류와 양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노년기의 밤마다 기름지고 단 음식을 과식하는 습관은 근육과 뇌 모두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무엇을 드셨습니까? 만약 답이 라면, 과자, 빵, 과일이라면 그 한 끼가 근육을 빼앗고 뇌를 지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를 조금 든든하게 하고 밤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입을 달래는 것입니다. 허기가 심하다면 삶은 달걀 한 개나 두부 몇 조각처럼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낮에 움직이고 밤에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황금 시간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뇌는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 습관 반드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또 다른 무서운 적, 바로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근육과 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잔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면 아마 잔을 내려놓고 싶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술은 그래도 하루 한두 잔은 괜찮지 않을까? 특히 은퇴 후 저녁마다 소주 한두 잔 막걸리 한 사발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년기의 술은 근육과 뇌를 동시에 파괴하는 강력한 적입니다. 첫째, 근육 단백질 합성 억제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술이 들어오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막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에서는 매일 알코올을 섭취한 노인의 경우 근육 합성이 20% 이상 떨어지고 근육량 감소 속도는 비음주자보다 2배 빨랐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둘째, 호르몬 교란입니다. 알코올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과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근육 유지와 뇌 건강에 핵심적인데 술을 자주 마시면 근육이 빠르게 줄고 기억력까지 저하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호르몬 분비량이 이미 줄어든 상태라 술의 영향이 더 치명적입니다. 셋째, 뇌세포 독성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에서는 하루에 술을 2잔 이상 마신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1.8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뇌 MRI 검사에서도 알코올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에서 해마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눈에 띄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만 생각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풀려 넘어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이 또래보다 현저히 낮았고 혈액검사에서는 간 수치와 뇌기능 저하 소견까지 보였습니다. 술을 줄이고 단백질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자 불과 반년 만에 다시 걷는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계의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소량의 적포도주가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노년층에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근육 감소와 치매 위험을 동시에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소량이 어디까지나 한 잔이지 매일 2-3잔 이상이 되면 효과는 사라지고 해악만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술잔을 기울이는 그 순간은 즐겁지만 그 대가로 내일 아침 다리가 더 약해지고 머리가 더 흐려진다면 과연 그 한 잔이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께 작은 실천 방법을 드립니다. 술이 당길 때는 탄산수나 따뜻한 차로 대체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술잔 대신 건강 음료를 권해 보세요. 단순히 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뇌를 지키는 삶의 선택입니다. 술은 순간의 즐거움일 수 있지만 근육과 뇌는 평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술잔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더 무서운 적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어떻게 근육과 뇌를 동시에 무너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 보내는 그 시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신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TV 앞에 앉고 점심 먹고 낮잠을 조금 자고 오후에는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저녁을 먹고 다시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상.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근육과 뇌를 동시에 갉아먹는 가장 큰 생활 습관의 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생활을 좌식 생활, sedentary lifestyle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좌식 생활을 흡연보다 더 큰 건강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근육 단백질 합성 저하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사용되지 않으므로 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근육을 스스로 줄여버립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이라도 단 2주 동안 움직임을 줄였을 때 근육량이 평균 7%나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근육 회복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경우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둘째, 혈류 감소와 뇌 건강 악화입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정체됩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줄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1.5배 높았다고 합니다. 셋째 대사 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결국 근육은 줄고 뇌는 흐려지고 심장은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신 76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나쁜 음식을 먹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근육이 빠질까요? 확인해 보니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최소 30분 의자에서 반복해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권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허벅지 근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운동을 오래 하지 않아도 단백질 섭취만 충분하다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근육과 뇌 건강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헬스장에 가야 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집안일 하기, 짧은 산책하기.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여 근육을 살리고 뇌를 젊게 만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흔들어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깨우고 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치매보다 무서운 근육 감소, 그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고 앉아있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십시오. 그것이 근육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분위기를 바꿔 근육이 남아있는 삶과 사라진 삶이 얼마나 다르게 펼쳐지는지 감정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당장 몸을 움직이고 싶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리가 무겁지 않고 가볍게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고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근육이 남아있는 삶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근육량이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근육이 남아있는 사람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는 환자분들의 극명하게 다른 두 사례를 떠올립니다. 한 분은 72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평생 꾸준히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챙기고 매일 30분 이상 산책을 하셨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계단을 가뿐히 오르내리고 76세 생일에는 손주와 자전거를 함께 타셨습니다. 그분은 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도 내 발로 시장 다니는 게 제일 행복해요. 반면 다른 한 분은 68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했지만 은퇴 후 운동을 멀리하고 술과 단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고 결국은 혼자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황이 되셨습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돌봐야만 했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짐이야.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삶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근육이 남아있느냐, 사라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육이 남아있는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즐겁고, 더 자유롭게, 더 존엄하게 사는 삶입니다. 치매보다 무섭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려져도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면 여전히 삶은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사라지면 기억이 남아있어도 움직일 수 없고 결국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서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근육이 뇌를 지탱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여전히 근육이라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10년 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손주와 함께 걷고 싶은지 아니면 침대에 누워 남의 손에 의지하고 싶은지.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근육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두부 한 모를 식탁에 올리고 내일 아침 의자에서 10번만 일어났다 앉아보십시오. 작지만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왜 근육 감소가 치매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의학적 근거와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치매를 가장 두려운 병으로 생각합니다. 기억을 잃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오늘 내내 강조드린 것처럼 근육 감소는 치매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왜냐하면 근육 감소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삶의 독립성입니다. 치매는 뇌의 병이지만 근육 감소는 일상 자체를 앗아갑니다. 치매가 있어도 다리에 힘이 있으면 여전히 걸을 수 있고 화장실도 스스로 갈 수 있으며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사라지면 기억이 또렷해도 움직이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보다 더 무섭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죽음의 직접 원인입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 사망률과 직결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낮은 노인은 동일 연령대 대비 사망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낙상골절, 폐렴 혈전 같은 합병증이 줄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치매는 진행이 느리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몸 전체의 시스템이 함께 무너집니다. 셋째, 뇌 건강과의 연결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마이오카인 같은 보호물질이 감소합니다. 즉, 근육 감소 자체가 치매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치매보다 무섭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치매를 불러오는 전 단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0세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기억은 비교적 또렷했지만 근육이 빠져 거동이 어려워지자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시게 됐습니다. 가족분들이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모두 지쳤고 본인께서도 나는 머리는 멀쩡한데 몸이 안 따라주니 더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매보다 무섭다는 말이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치매가 근육 감소보다 훨씬 더 무겁다. 왜냐하면 치매는 가족 전체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치매를 막고 싶다면 먼저 근육부터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육이 있어야 뇌도 살아남고 뇌가 건강해야 기억도 지켜집니다.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은 괜찮은데 정말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지금입니다. 근육 감소는 조용히 시작되고 자각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제2의 뇌다. 두부와 콩, 연어, 달걀 같은 음식이 근육과 뇌를 함께 지킨다. 단 음식 늦은 밤, 과식, 술,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근육과 뇌를 동시에 파괴한다. 근육이 남아있는 삶은 존엄과 독립을 지키지만 사라진 삶은 치매보다 더 고통스럽다. 여러분, 선택은 분명합니다. 근육을 지킬 것인가, 잃을 것인가. 10년 뒤의 삶은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모든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여러분께 실천할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치매보다 무서운 적, 바로 근육 감소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계단을 오르며 힘들어하는 자신. 손주와 뛰어놀고 싶지만 다리가 버티지 못하는 순간 기억은 남아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두려움.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근육 감소는 늦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제2의 뇌를 살리고 지키는 장기입니다. 두부와 콩, 연어와 생선, 기름, 달걀과 노른자 같은 음식은 근육을 살리고 뇌를 젊게 만듭니다. 반대로 단 음식 늦은 밤, 과식, 술,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근육이 남아있는 삶은 존엄과 독립을 지키지만 근육이 사라진 삶은 치매보다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10년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한 모를 올려보십시오. 내일 아침 의자에서 10번만 일어났다 앉아 보십시오. 술잔을 조금 줄이고 밤 9시 이후에는 차 한 잔으로 만족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뇌를 깨우며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보다 무서운 근육 감소. 그러나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존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